노란 리본의 간절한 행렬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덧 바다에 갇힌 아이들이 기다리는 팽목항에 당도하게 됩니다. 지난 4월 온 국민을 깊은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그것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리더십의 부재였습니다. 배가 기울었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기준량의 4분의 1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기울어져가는 배를 보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기력감만을 확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했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400년 전으로 돌아가 조선의 아픔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 산성에 갇혀 지냈던 47일간, 그때 인조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중시했던 가치는 명분일까요? 진리일까요? 그리고 바람직한 리더의 자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김훈의 남한 산성을 옆에 두고 이와 같은 무수한 질문들을 여듭지으려 합니다. 저희는 이 책을 읽고 토론을 시작하다가 두 인물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조판서 김상헌입니다. 그는 싸워야만 화친할 수 있다며 수성이 곧 출성이라는 주전론을 펼칩니다. 다음으로 이조판서 최명길입니다. 그는 굴욕을 감수해야만 왕조를 유지할 수 있으니 출성이 곧 수성이라는 주화론을 펼칩니다. 이것은 곧 명분이냐 한이냐 하는 명제가 될 텐데요. 쓰러진 왕조의 들판에서도 대인은 꽃처럼 피어날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고집하는 사람과 비록 역정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삶의 영원성은 치욕을 덮어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라며 화친을 촉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인조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명길의 주화론과 김상헌의 척화론은 남한 산성안에서 농성 중이던 인조 앞에서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하지만 청나라 17만 대군이 이끈 말원지 앞에서, 그리고 성 밖에서 인조의 리더십을 갈구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산성 안에서 벌였던 논쟁은 어쩌면 한갓 말의 먼지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병자호란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조에게 직접 항복을 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오른쪽 사진은 인조가 청태족에게 309 고드레를 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은 단기간에 끝이 났지만 우리 민족이 받은 상처는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인조는 10년 전 정비호란에서 강화도로 피신 갔던 경험을 살려 앞날을 대비하지도 못했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국제 정세를 읽는 능력도 부족했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조금 새로운 모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태나 병자호란 같은 극한의 상황에 다다라서야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려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김광욱의 서울대 리더십 강의라는 책을 겹쳐 읽으며 리더의 자질에 대해 먼저 고민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목표의식을 보는 관점에 따라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바로 경제적 인간과 행정적 인간입니다. 경제적 인간은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반면, 행정적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조합해 한계를 발견하고 차선의 선택을 통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 인간은 스스로 만든 규칙을 엄수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행정적 인간은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차선을 선택하는 유연함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며칠 동안 토론을 거듭하며 저희끼리 고민할 리더의 자질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첫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분명한 목표와 꿈,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과 추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목표 성취를 위한 전략과 자원동원 능력, 갈등 조정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력, 상상력, 포용력, 그리고 감성적이고 희생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명량,
명량 보셨어요? 영화 명량과 얼마 전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에서도 저희는 이러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생활 속의 리더와 리더십의 사례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마치 남한산성에서 호의가 뚫려야 저도 대장간을 굴려먹고 살 수 있다면 조정의 격서를 각 지방으로 전달하는 중대한 임무를 서슴없이 맡은 선 알세처럼 가라앉는 세월호 안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일부 승무원들이 보여줄 리더십처럼 말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쉬는 시간의 교실 모습입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모여 놀고 있고 한 학생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좋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친구들 사이에는 서로 미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때 저는 자신의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된 리더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장면은 이번 대회와 시험 기간이 겹쳐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저희 팀 조장인 광희가 남한산성의 역사적 배경과 인물별 특징을 함께 설명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구성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교내 토론대회 결승전 직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위쪽 사진 왼쪽의 2명과 오른쪽의 2명 중에 어느 쪽이 우승을 차지했을 것 같으세요? 활짝 웃고 있는 표정으로 봐서는 왠지 오른쪽의 2명일 것 같은데 사실 우승한 건 왼쪽의 2명입니다. 오른쪽 2명의 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패배라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방을 함께 토론을 만들어 나가는 동료로 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도 결과와 과정 그 자체를 존중하는 모습, 제가 생활 속에서 발견한 리더십의 사례입니다. 이 사진은 도서관 900권대 역사서가에 꽂혀있는 300권대 경제책을 뽑아서 바로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도서부라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뭐 때리면서 시켰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의를 실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4개의 다리가 의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 응세원은 한 곳이라도 삐걱거리면 의자는 쉽게 무너집니다. 저희 4사람은 의자를 이룬 4개의 다리가 되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의자, 아니 저희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2발로 당당히 걸어갈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꿈은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쓸 시에 새로운 세계를 담으려고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바다에 휘도는 작은 파도들처럼 여태껏 주목받지 못한 이들의 작은 움직임을 희망으로 담으려 합니다. 그것이 제 삶 속에 녹아있는 미래의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기자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기자는 언제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직하게 기록할 의무를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을 보고 기록하는 이것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는 리더십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제 꿈은 공군 파일럿이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누군가의 명령을 쫓아가기보다는 먼저 자발적으로 일을 행했을 때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명령만 내리는 리더이기보다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의사가 꾸민 저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위독한 동물에 대한 안락사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동물의 회복 가능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슴 따뜻한 수의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 굉장히 의자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는 편안하십니까? 저희는 세월호의 아픈 기억 속에도 이제는 새로운 기억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훈의 남한산성을 읽고 리더의 자질에 대해 탐구해본 시민고의 사고뭉치 의자의 4가지 연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